안녕하세요. 영어 김은지 선생입니다. 저는 지금 W스터디에서 영어를 맡고 있고요. 강남 비상에듀의 재중반 영어과에 출강하고 있습니다. 고1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여름방학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요. 일단 고1이니까 이번 여름방학에 어떤 거를 공부를 해야 될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고1은 아직은 내신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니까 수능과 내신을 동시에 이번 여름방학에 잡으셔야 하는데 좀 카테고리를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수능이든 내신이든 어휘는 기본으로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 문법도 한번 정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 독해까지요. 듣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듣기가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라서 듣기는 문제는 많이 안 되고 있으니까 듣기는 제외를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수능하고 내신을 보면요. 겹치는 어휘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적인 단어들은 뭐 토플, 탭스, 토익 다 다르지만 사실 어휘를 외우실 때 목적을 명확하게 두고 외우셔야 돼요. 자기의 목표가 탭스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거다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수능에 도움이 된다더라 해서 탭스 단어를 외우실 필요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수능이 이제 목표니까 그 상태에서는 탭스, 토플 이런 단어장은 보지 마시고요. 수능용으로 나와 있는 단어장만 보시면 되세요. 근데 이제 수능 단어 중에서도 가끔가다 어떤 친구들은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용 어휘는 맞는데 수능용인 독해 문제집을 풀다가 자기는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그걸 따로 이제 수첩에 적어가지고 그거를 외우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단어도 보면 빈출이 되는 단어가 따로 있고요. 한 번 봤지만 앞으로 다시는 그렇게 볼 가능성이 높지 않은 그런 거의 안 나오는 단어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학생이 문제집을 풀면서 이 단어가 빈출 단어인지 아니면 거의 앞으로 안 나오는 단어인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능용의 어휘집을 따로 준비를 해서 이거를 공부하시지 독해책을 풀다가 모르는 게 나오면 그걸 다 외울게요 이런 거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네, 그 다음 이제 또 어휘를 외울 때 중요한 게 시간인데요. 이 시간은 효율성을 조금 들여야 돼서 지금 시간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휘를 외울 때 1시간 정도 정해놓고 1시간 내내 되게 많은 어휘를 외우겠다고는 접근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집중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어휘는 최대한 짬짬이 틈을 내서 약 5분 정도의 시간을 잡고 한 10개 정도의 단어를 외웠다면 하루에 5분씩 5번만 그러니까 총해서 25분, 30분 정도만 투자해도 하루에 50개는 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휘를 외울 때 효율성을 꼭 염두에 두시고 틈틈이 단어를 외우시되 수능용에 자주 나오는 단어만 골라서 외우세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 이제 문법인데요. 수능과 내신에 기본으로 들어가는 문법이 있어요. 근데 수능에 비교해서 내신용 문법은 조금 지엽적인 편입니다. 예를 들면 내신에는 so that 구문을 투투 용법으로 바꿔라 라든지 좀 사소한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수능과 내신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문법은 아주 커다란 굵은 틀이에요. 굵은 문법의 흐름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 문장에 동사가 있는지 없는지 같은 거를 물어보는 그런 좀 큰 틀을 물어보는 문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름방학 때 내신용의 지엽적인 문법은 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이 지엽적인 사항은 큰 틀이 다 되고 나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다가왔을 때 그때 추가적으로 덧붙이는 게 훨씬 효율이 좋습니다. 기억도 더 잘 나고요. 그래서 수능용의 문법을 하시되 굵은 흐름, 동사가 있는지, 관계사가 무엇인지, 수동태는 언제 쓰는지 같은 굵은 흐름을 보시는 게 좋으세요. 네. 그 다음 이제 독해로 가시면 사실 이게 독해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하러 책을 가져오면 이렇게 물어봐요. 선생님, 저는 이 지문이 해석이 됐고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근데 답을 틀린다거나 근데 답을 못 고르겠다고 들고 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다시 물어봐요, 제가. 그래서 네가 해석을 했는데 그게 무슨 내용인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 정말로 해석이 된 상태에서는 이 정도 길이의 지문을 갖다가 이건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라고 자기만의 말로 한 줄 정도로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정말 이해를 한 거예요. 근데 이해를 못한 친구들은 자기는 해석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무슨 내용이야 하면 이걸 그대로 다시 한번 제 앞에서 해석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요 자기가 이해한 게 아니고 그냥 영어로 써있는 단어를
아는 단어기 때문에 영어를 한국말로만 바꿔서 그냥 한번 다시 읽은 거죠. 근데 한국말로 바꿨어도 그게 무슨 내용인지는 잘 이해를 못한 거고요. 그래서 사실 영어가 언어니까 이제 이해도가 필요해서 국어랑도 조금 연관이 있다고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독해를 할 때 혹시 우리 학생들이 지금 착각을 하는 게 아닌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이 정도 길이의 지문을 뭐 읽어보세요라고 한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뭐야? 여기서의 핵심 내용을 너만의 말로 한 문장으로 정리해봐 라고 시키면 이게 확실하게 나와요. 그래서 영어로 써있는 걸 단순히 그냥 한국말로 바꿔서 그냥 다시 한번 읽었을 뿐인데 자기는 해석을 했다고 착각하는 거라면 다음 글의 주제를 고르세요 라던가 빈칸에 들어갈 말은 이런 거 절대 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학에 독해하실 연습을 하시는데 영어를 한글로 바꿔서 그냥 읽지 마시고 문장의 구조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보어나 목적어가 나올 텐데 이걸 그냥 단어를 영어를 한국말로 바꿔서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요. 아, 주어가 뭘 했구나. 그런데 그거의 대상이 뭐였구나를 내가 동사를 찾아서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맞는지를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한 줄로 정리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이게 영어뿐만 아니라 국어에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고1이고 내신을 아직 포기한 단계는 아니지만 내신에 대비해서 수능과 내신에 공통으로 나오는 공통어휘. 지금 제 여름방학 수업 때는 제가 이걸 따로 3,000단어를 지금 뽑았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따로 외우게 할 거고요. 문법도 내신 수능 동시에 잡는 굵은 흐름을 보시라는 거. 이것도 지금 자체 교재로 문제를 만들어서 굵은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정말 굵은 문제들만 나갈 예정이고요. 그 다음 독해는 사실 이거 체크를 부모님이 해주시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좀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좀 한 명씩 붙잡고 좀 짬을 내어서 이게 학생이 정리를 한 게 맞는지 아닌지를 정리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고1 학생들, 이제 학부모님들 이번 여름방학이 사실 고2로 가면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고1 때 특히나 이제 고1 학생들은 수능에 가도 절대평가로 영어가 바뀌기 때문에 고1 때 확실하게 좀 기본 틀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고2, 고3에 가셔서 다른 과목을 좀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좀 시간을 이렇게 허투루 쓰지 마시고 어휘나 문법, 독해에 있어서 좀 근간이 되는 기본적인 틀을 잡는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여름방학 되시길 바라면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